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인생을 즐겨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을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고 작은 행복마저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이 짧은 여행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와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다. 몇 년 전 저는 지쳐서 잠시 쉬고 싶어서 바다 근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의 대화가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노부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셨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셨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인생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삶은 고해다라고요.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삶은 변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빠져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목적은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인생의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얼마 전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권유로 산에 갔는데 거기서 작은 연못을 보게 되었어요. 연못가에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물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키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그릇의 형태를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큰 소리나 격렬한 움직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도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화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에 화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화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랑하게 살아라 그뿐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친구는 인생은 짧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명랑하게 살아가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대가로 감사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머는 명랑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하루를 웃음 없이 보낸 것은 하루를 낭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고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유머 감각을 기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명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여행일 뿐입니다. 이 여행을 명랑하고 즐겁게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웃음을 잃지 않고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겸손함과 유연함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인생을 즐겨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을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고 작은 행복마저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이 짧은 여행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와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다. 몇 년 전 저는 지쳐서 잠시 쉬고 싶어서 바다 근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의 대화가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노부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셨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셨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인생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삶은 고해다라고요.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삶은 변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빠져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목적은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인생의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얼마 전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권유로 산에 갔는데 거기서 작은 연못을 보게 되었어요. 연못가에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물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키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그릇의 형태를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큰 소리나 격렬한 움직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도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화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에 화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화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랑하게 살아라 그뿐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친구는 인생은 짧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명랑하게 살아가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대가로 감사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머는 명랑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하루를 웃음 없이 보낸 것은 하루를 낭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고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유머 감각을 기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명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여행일 뿐입니다. 이 여행을 명랑하고 즐겁게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웃음을 잃지 않고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겸손함과 유연함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인생을 즐겨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을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고 작은 행복마저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이 짧은 여행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와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다. 몇 년 전 저는 지쳐서 잠시 쉬고 싶어서 바다 근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의 대화가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노부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셨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셨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인생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삶은 고해다라고요.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삶은 변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빠져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목적은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인생의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얼마 전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권유로 산에 갔는데 거기서 작은 연못을 보게 되었어요. 연못가에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물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키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그릇의 형태를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큰 소리나 격렬한 움직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낮은 곳에서도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화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에 화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화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랑하게 살아라 그뿐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친구는 인생은 짧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명랑하게 살아가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대가로 감사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머는 명랑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하루를 웃음 없이 보낸 것은 하루를 낭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고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유머 감각을 기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명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여행일 뿐입니다. 이 여행을 명랑하고 즐겁게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웃음을 잃지 않고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겸손함과 유연함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